강원도 유원지가 폐장된 지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가 야영을 하고 대학생들이 강변가요제에서 노래를 하며 자전거에 탄 연인들이 행복한 데이트를 하던 추억의 섬 중도를 돌아봤습니다. 손글씨를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자신만의 독특한 글씨체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작가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캘리그라퍼 김소영 씨를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한복과 무려 30년째 사랑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1호 한복 명장 강영숙 씨인데요. 한복 외길 인생을 걸어온 강영숙 명장을 만나서 그녀의 한복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장마로 습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버섯을 채취하기 산에 오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에 더해서 외지인들까지 능이버섯이다, 송이버섯이다 이렇게 버섯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가을 들어서 이렇게 버섯을 따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가 안타깝게 추락하는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물 채취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산속 깊이 들어가게 돼서 길을 잃기 쉽고요. 또 당장 눈 앞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발을 헛디디기 쉽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취는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자연은 눈과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휴대폰 카카오톡 앱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저희와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현재 스트리밍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진영입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계시죠? 오늘도 끝까지 강원 365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진영 씨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이 춘천의 그런 특별함? 기억들이 좀 묻어있는 곳인데 네. 바로 중도 좀 알고 계신가요? 중도 하면요, 그 레고랜드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그 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차게 될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도 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찼던 중도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을 한번 지금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4년 레고랜드 기공식과 함께 기존의 중도는 백지처럼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추억마저 지울 수는 없었는데요. 여기는 춘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야. 이게 춘천 시민이 놀고 즐기고 서민들 그게 없어졌잖아 지금. 세계에서 7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입니다. 저기 그거 안 해도 위가 터졌는데요. 멈추고 싶은 그때, 그 시절로 떠나볼까요? 의암댐과 함께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춘천 중도. 그 이름 두 글자만으로도 행복한 시절이 떠오르는 그리움의 상징입니다. 중도 안에 이 드넓은 곳과 또 중도 바깥에 넓은 그 선착장에서 이 춘천의 아주 큰 축제, 아니지, 큰 축제지. 전국적으로 아주 큰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고 했나? 담다디담다디담다디담. 익숙한 노래세요? 20세기 슈퍼스타들의 요람, 강변가요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91년 무대 뒤로 춘천 MBC가 보이는 중도 선착장에서 말 그대로 강변의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청춘들이 날개를 펼치는 무대, 낭만도시 춘천의 비타민. 강변가요제에서 입상했다 하면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90년엔 중도 안에서 열렸대요. 올해는 이곳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있는 꿈의 섬 중도에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시원하고 멋진 곳인데요. 한마디로 젊음과 꿈이 충만한 낭만의 섬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강변 가요제를 보기 위해 전국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중도에 몰렸다는 사실. 밤에 다 날렸어. 밤에 다 날랐어요. 그 사람들 다. 그때 사람 많았지. 그때 그 8시부터 시작해서 한 4,000명 되는데 아마 저 배 두 척으로 움직여가지고 아마 밤 11시 한 40분까지 끝났을 거야. 자, 지금부터 중도의 옛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80년대로 한번 가보자꾸나. 변신하셨네요. 저는 대박. 제가 노래는 다 잘합니다. 수력 발전소를 한국전력 주식회사에서 인수함으로써 북한강 줄기에 4번째로 설치되는 수력 발전소로서 화천에서 내려오는 모진강과 인제에서 내려오는 소양강이 만나는 곳. 댐이 건설되기 전 지금의 의암호 자리에는 신현강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중도는 바지만 걷어붙이면 걸어서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깊고 거대한 호수로 변하고 3년 뒤 사람들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여자들 거기서 쓰레기 줘가지고 그거 싣고 나가다가 배가 엎어졌잖아. 그래서 그때 여자가 하나가 죽었던가 둘이 죽었던가 그랬어. 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어. 1970년 서면 금산리에서 중도를 경유해 금화동으로 가던 나룻배가 중도 나루터를 3m 앞두고 전복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원인은 소똥. 중도가 완전한 섬이 되면서 터진 가장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초창기의 중도는 농토가 있는 상중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황무지나 다름없었는데요. 건설부는 1984년 본격적으로 춘천 중도에 집중 개발을 시작합니다. 측량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종합휴양지로서 기반을 다진 중도는 1985년 시범야영장 및 유원진의 모습으로 탈바꿈의 문을 열게 됩니다. 레저의 천국이 탄생한 거죠. 배도 열악한 나룻배가 아닌 초호화 여객선으로 업그레이드. 보다 쾌적하고 보다 품위 있게. 불과 5분 거리지만 중도를 향하는 이 짧은 항해는 너무나 설레고 낭만적인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5분 거리지만 최고급 유람선이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중도는 한 번 더 대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넓은 공터 외엔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던 이곳에 핫플레이스, 야외 수영장이 개장한 거예요. 이런 우리 소망의 걸. 아저씨 빨리 자르세요. 수영하러 갈 거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쾌적한 시설. 웬만한 워터파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키즈풀, 유스풀 다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중도 인기몰이의 핵심. 시설이 정말 좋은데요? 수영장과 함께 큰 사랑을 받은 중도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자동차가 쌩쌩 달려드는 도심을 벗어나 섬에서 즐기는 단체 야영.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라면 춘천 중도를 안 갖춰본 대원이 없었습니다. 저도 걸스카웃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반갑네요.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이 선착장 기억나시나요? 야유회 온 어른들, 소풍원 어린이들로 항상 만선을 이루던 중도 여객선. 중도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착장엔 매일매일 넘쳐나는 관광객들, 바닥엔 치워도 새로 깔리는 입장권 홍수. 대체 몇 명이 나온 거죠? 대단하네요, 정말. 버스 한 40대, 60대씩 와가지고 정원 초과해서 배로 다녔으니까요. 뭐 제대로 정원으로 싣고 다니면 다 못 실어요. 이거 정원 초과해서까지도 운행을 했어요. 아주 엄청났어요, 그때는. 하필 내 앞에서 딱 잘렸어. 중도에 발도장 찍으려면 웨이팅은 기본.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해서라도 중도는 꼭 들어가고 싶은 환상의 섬이었습니다. 당시엔 남이섬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원조 힐링 아일랜드? 그때가 좋지. 가족끼리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재밌게 놀다 가고 하루 종일 있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그런 게 없고. 그랬던 중도가 2012년 유원지 폐장과 함께 성장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묻고 새 단장 중인 중도. 더 이상 옛 기억 속 장소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내년이면 이곳은 레고랜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크죠. 그 위쪽에는 레고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산책길, 이곳은 제가 뭐 유모차를 탈 때도 또 아기 때 아장아장 걸을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산책로가 이어지고 있네요.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레고랜드 공사장을 지나 하중도 끄트머리에 오면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명 중도의 허파, 하중도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지난 3월 개장한 이곳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물섬 같은 곳인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랄까나? 이 아는 사람만 온다는 시크릿 산책로 보이시죠? 이렇게 공원이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잠깐만 마스크 벗고 숨 좀 쉬어야겠을 것 같은데. 시간을 일시정지! 키 큰 나무들과 그보다 더 높은 가을 하늘, 자세히 보아야 예쁜 풀꽃들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반겨줍니다. 물 위의 산책은 수변 생태공원의 보너스. 시원한 수상스키나 물레길 카누를 타고 중도를 즐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섬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도 자전거길을 달리며 사람들은 속도가 아닌 느긋함을 만끽합니다. 지금이 딱 돼요. 이 자전거 딱이죠. 타기 날씨 좋잖아요. 맞아요. 간식 이렇게 먹고 이러고 이제 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들 이제 좌담회도 하고 이제 간식들 먹고 아이고. 지금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러고 이제 즐기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고민할 때 망설임 없이 여기라고 외칠 수 있었던 섬. 춘천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며 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중도. 청춘을 대신 저장해주던 중도를 이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춘천의 성장 속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친 중도.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 중도의 기억 속으로 떠나본 시간여행이었습니다. 네. 2012년에 유원지가 폐장이 되면서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8년 동안 텅텅 빈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보시면서 어린 시절에 중도에 어린 추억이 있는 분들께서는 반갑기도 하고 또 아쉬운 마음도 맞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나왔던 수영장 시설이 정말 요즘 시설과 견주어도 뭐 손색이 없고요. 맞아요. 인기를 끌만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 수영장 시설 말씀하셨고 저는 네. 이제 야영장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빼곡히 보이는 이 실내보단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도가 예전 모습이었으면 정말 이 캠핑족들의 뭐 성지, 천국이 됐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요즘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또 개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서 하루빨리 이 중도의 섬이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의 추억여행 잘 만나봤고요. 다음은 강릉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만나보기에 앞서서 제가 두 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할 퀴즈 텐데 좋죠. 네. 잘 들어주세요. 일단 고려시대의 이암 선생, 그리고 네. 조선시대의 정명공주 한석봉 선생, 그리고 저 멀리 중국 진나라의 왕희지까지 네네. 이분들의 공통점 문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일단은 뭐, 가세요. 예. 일단 뭐 확실한 네네. 거는 네네.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시죠? 네. 그렇죠.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그러게, 일단 저는 익숙한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래요. 모르시나 봐요? 아니, 아세요? 싸우지 마시고 답을 네. 말씀하세요. 예. 자, 명필가가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는 이름 가는 명필가들 많았지만 네. 요즘은 손글씨 쓸 일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용석 씨 같은 삐뚤빼뚤 글씨 못 쓰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글씨의 중요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이분께서는요. 이 손글씨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캘리그라퍼 김소영 씨를 강릉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보셨죠? 지금 제가 방금 휘갈겨 쓴 게 이 정도입니다. 정말 잘 쓰지 않나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강릉의 전석봉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만했습니다. 오늘 이 글씨와 강릉 문화를 접목시켜 예술작품을 만드는 젊은 작가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아니, 도대체 글씨를 어느 정도로 잘 쓰시길래 그러시는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글씨로 만드는 예술 작업 캘리그라피, 글씨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는 김소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강릉시 홍제동.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은 입구부터 안쪽까지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소영 캘리그라퍼.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이 글씨로 그림 그리듯이 예술 작품처럼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데 소영 작가님의 글씨는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일단 스케일이 엄청 크다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이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큰 대붓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캘리그라피를 가르쳐주는 일도 하지만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공연이나 디자인 작업 그리고 해외의 한글 캘리그라피를 알리는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는 김소영 작가. 획과 선의 질과 결 그리고 종이와 글자의 여백까지 글씨는 글자가 담는 내용을 넘어 예술로 자리 잡습니다. 작가님은 언제부터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셨나요?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캘리그라피거든요. 제가 그 예술이라고 말하는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건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업으로 하게 된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업으로 삼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계열의 업체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잠깐만. 디스플레이 품질 관리를 하셨다고요? 네네. 숫자로 움직이고 정말 네, 그런 정량적이고 일률적인 일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소영 씨. 발랄하고 톡톡 튀는 성격만큼 뭔가를 진득하게 하기 힘들었다는 소영 씨에게 유일하게 실직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였죠. 사실 김소영 작가의 고향은 강릉이 아닙니다. 강릉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강릉이 고향은 아닌데 아버지 이제 친가 고향이 이쪽 동해여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강릉에 살 생각은 없었는데 먼저 한 달 정도 살아볼까 그래서 동해에서 제가 나와서 혼자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6년 차가 됐네요. 한 달 살러 오셨다가 6년을? 네, 평생 살고 싶어요. 평생 살고 싶다. 저 진짜 강릉을 진짜 사랑해요. 진짜 좋아요. 안정감을 주는 공간, 강릉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릉엔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씨를 마음껏 쓰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했죠. 자, 지금부터 작가님께 제가 캘리그라피를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글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액자를 하나 완성해보는 것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필압이라는 건데요. 글씨의 굵고 굵은 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눌러서 두껍게 그리고 얇은 부분은 좀 힘을 빼서 얇게 그래서 굵고 얇은 선을 두껍게? 이제 얇게 그쵸 잘하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덩어리감을 주셔야지 이미지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 느낌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써내려 가지만 글쎄요, 말처럼 쉽진 않아 보이네요. 어려워요, 확실히. 또 멈췄어.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이 변명이 많아지는 걸 보니 스스로도 자신의 실력을 아는 것 같죠. 김소영 작가의 하나하나 1:1 맞춤 코치를 받으면서 얼추 비슷하게 글씨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작가님 쓰신 건 보죠 뭐. 저 지금 웬만큼 좀 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 앞에 우리 카메라에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좀 괜찮죠? 비슷하지 않나요? 예, 비슷하지 않아요. 저 볼게요. 작가님 거 볼게요. 아니 진짜 잘하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해봤는데 캘리그라피를 하면 좋은 점, 추천하고 싶은 이유 이런 건 있을까요? 이제 글씨를 배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글귀를 찾게 되고 그런 글씨를 쓰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글씨를 쓰면서 또 좋은 말을 선물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글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게 하는 게 또 저의 하나의 일이기도 하고요.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책을 보고 담소도 나누는데요.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요? 그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요. 수강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12월에 그 여성 청년 작가들 강원도에 거주하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기획전에 대한 방향이나 컨셉들을 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도 캘리그라피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강릉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전시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화가, 그리고 도예가, 그리고 저 소설가, 그리고 사진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강원도 전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12월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류 작가들의 아주 대향연이네요. 난리 날 거예요. 젊은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전시회 기대가 되는데요. 글씨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소영 씨. 그녀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장을 바탕으로 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지금 꿈입니다. 글씨 쓰는 게 마냥 좋다는 김소영 씨.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진 글씨는 강릉이라는 도화지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데요. 앞으로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에서 그녀의 글씨를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글씨는 말할 거 없이 너무나도 잘 썼고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강릉의 문화를 잘 접목시켜서 널리 알린다고 하니까 더 멋져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좋아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좋아하시는 일을 해서 그런지 여기 이마에 행복 이렇게 써 있으시던데요. 그걸 보셨어요? 멋져요. 진영 씨도 멋집니다. 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글씨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또 강릉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바람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바라는 이타적인 삶을 사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소통을 기대를 걸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남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 씨가 아까 질문 주셨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멜로디인데 자,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왜 웃으세요 지금? 약간 비슷한 게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구아바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 구아바를 잘 알아서 그래요? 알아맞혀 드립니다. 제가 다행입니다. 구아바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네. 구아바가요 열대 작물인데 신비의 과일로 불려요. 여기에 네.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네. 맛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에 침이 고이는데 더 이상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말- 다음 설명 부탁드려요. 비말이 좀 많기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장성에 가면요, 600평 규모의 구아바 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이 구아바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빠져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우리 처음 본 건데. 아보카도인가? 의문의 정체를 따라 장성으로 가보시죠. 황금빛 출렁이는 계절, 장성군 황룡면을 찾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덩달아 마음이 설레이는 곳이 있는데요. 6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수확을 기다리는 의문의 정체. 이게 구아바예요, 구아바.
구워봐. CF 속에서 망고를 유혹하던 그 구아바 맞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구아바는 신비의 열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구아바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구아바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철 과일, 가을 과일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구아바는 보통 9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꽃이 열매로 돼야 되는데 열매가 되더라도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폭우에 침수가 돼가지고 올해는 구아바가 예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수확 시기도 한 보름 정도 늦어져서 올해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픈 해예요. 생김새가 아보카도와 좀 비슷하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화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먹으면 풋사과 맛이 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구아바. 그런데 과일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도 홍옥이 있고 부사가 있고 뭐 녹색 사과가 있는 것처럼 구아바도 같은 구아바지만 종이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크게 겉이 녹색인데 속이 하얗게 있는 구아바가 있고요. 또 익으면 겉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속이 핑크색인 구아바가 있어요. 약간 맛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구아바예요.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장성으로 귀농한 정은희 씨. 제가 좀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때도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아이들도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텃밭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시골로 가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냥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뭐 딸기, 토마토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근데 구아바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도 괜찮은 작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아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성에 와서 구아바를 키우게 됐죠. 네. 구아바 농부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풀 뽑기. 저희는 처음에 농장을 할 때부터 유기농을 제가 좀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풀을 손으로 다 뽑는데 나무를 한 그루씩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나무에 벌레가 있는지 또 나무에 이상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좀 고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면서 관심을 갖는 게 구아바한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땡볕에요. 풀 뽑고 있는데. 응?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와서 빨리 풀 좀 뽑아줘. 나야 항상 바쁘지. 나도 바쁘거든. 농약과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신과 농부의 정성으로 키워낸 구아바.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농약이나 이런 건 일절 안 했으니까 그런 건 걱정이 없고 그냥 이제 먼지는 있으니까 흙먼지만 좀 이렇게 닦아내고 일하다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잘 주워 먹어요. 떨어진 구아바도 그냥 두는 법이 없는 부부. 이건 이제 액비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이 시기에 계속 낙과들이라든가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은 이제 모아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바로 부부의 보물. 이렇게 모아두면 1년 정도 놔두면 과일만 모아둬도 이게 자연 발효 식초가 돼가지고 액비 역할을 합니다. 자연 순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탭이나 비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장성의 한 로컬 푸드 직매장. 구아바가 아직은 소비자에겐 생소해서 활로 개척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아바 부부는 로컬 푸드 매장에 구아바를 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에 관심 집중. 구아바가 뭔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땀과
정성으로 키운 보물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배고플 시간. 지금 겉절이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구아바를 넣어서 겉절이를 만들거든요. 보통 구아바가 낯설기도 하고 외국 과일이니까 뭐 다르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반찬으로 겉절이하고 같이 구아바를 겉들여서 하면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재료인 구아바를 넣고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면 구아바 겉절이 완성입니다. 아우 푸짐하네요.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이거는 해줄게. 겉절이 묵히 드시면 겉절이 맛있지? 이건 구아바를 넣은 샌드위치. 네, 이거 구아바 있대. 이렇게 수확할 때는 거의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줘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겉절이도 해주고 우유하고 꿀하고 같이 구아바 갈아서 넣어주면 아침에 바쁠 때 아침밥 대신으로 한 잔 마시고 가면 하루 종일 든든하거든요. 구아바가 은근히 좀 속이 든든해요. 저희들은 이제 날마다 먹다 보니까 약간의 좀 미세한 맛 차이도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구나, 올해는 어떤 맛이 강하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날마다 이제 먹어보게 되는 거죠. 부부는 구아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저희가 구아바를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아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구아바가 무엇인지 홍보할 수 있고 이 구아바라는 과일입니다 하고 알리는 게 저의 가장 가까운 기한의 목표고요. 큰 목표로는 단순히 1차 생산물만을 생산하는 농부가 아니라 구아바라는 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으로 이렇게 내보여서 구아바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농가가 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새콤한 매력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구아바. 정직한 땀으로 정성껏 키운 장성 구아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양미야, 수미야, 잘 있냐? 너 아버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 너 엄마도 건강하고. 너희들 아주 행복하게 잘 있기를 내 바란다. 그러고 잘 있어라.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저희는 시청자 소통 채널도 운영 중에 있죠. 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그리고 댓글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할 텐데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의 옷, 이 한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좀 종종 입고 그러세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 최고다. 너무나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복과 무려 30년 동안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주인공이 원주에 있거든요. 강원도 최초입니다. 1호 한복 명장 강영숙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 명장의 한복 사랑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인 한복. 단아하고 고운 선.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과 장식이 매력인 자랑스러운 우리의 옷인데요. 한복은 우리 옷이죠.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시대적인 것도 반영하고 혼란기도 반영되면서 옷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옷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패션의 기준이 변해도요. 이 한복이 주는 곡선과 단아한 매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한복과 오랫동안 사랑에 빠진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강영숙 명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 흥엄면에 위치한 강영숙 명장의 작업실. 염색 작업 중인 명장을 만났습니다. 아, 염색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아니, 색이 어쩜 이렇죠? 이게 거의 이게 찍어서 맛보고 싶을 만큼 영롱한데요? 네. 아, 근데 제가 사실 듣고 온 게 거의 한복을 만드신 지가 한 30년이 되셨다고 알고 왔는데 사실 요즘 시국이잖아요. 다들 어렵다 하시는데 작품 활동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이제 뭐 작품이나 이런 거 좀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홍화 염색 중인데요. 예전엔 혼인 때 쓰는 연지의 재료로 쓰였다는 홍화를 이용해 붉은색으로 물을 들입니다. 한산 모씨가 정말 예쁜 다몽색으로 염색이 됐네요. 지금은 강원 감령을 관광 문화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한복 문화도 좀 확산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감령의 복식을 너무 전통적인 것보다는 좀 현대인에게 좀 적합하게 감령에도 적합하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볼까 하고 디자인하거나 뭐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영숙 명장은 원주 강원 가명의 복식을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게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한복은 굉장히 독특한 게요. 이 소매도 굉장히 색감도 어쩜 이렇게 화려하죠? 이게 제가 알던 여성의 한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 될까요? 요거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천릭이에요. 천릭인데 이 천릭은 지금 우리 감영에 근무하는 별감들이 입는 별감 복식이에요. 20대 후반에 처음 실과 바늘을 잡은 이후 30여 년간 한복을 만들어온 강영숙 명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한복 체험 행사와 패션쇼를 개최하며 한복 문화를 널리 알렸는데요. 작년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강원도 1호 한복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31년 동안 한복 일을 하셨으면 사실 이게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정말이지 평생을 한복에 몸바쳤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철학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을 계속 걷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엄마가 한복을 하셨는데 엄마가 어디 외출하시거나 이러면 그 어머니 재봉틀을 돌리면서 놀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복이 제가 친근했고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인의 날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가지고 간 그 한복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 깊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때가 한 30대였는데 한복 시작해서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복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쁜 한복을 입어본 윤지현 리포터. 잘 어울리지만 어딘가 살짝 어색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일단 뭐 한복이 워낙 예쁘니까. 근데 아무리 예쁜 한복을 입어도 뭔가 제가 입었을 때 맵시가 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입기는 입었는데 제가 늘 입던 옷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걸을 때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복을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복을 예쁘게 입는 방법은 일단 한복은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항상 옷을 다 입고 치마를 앞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치마 꼬리랑 겉감이랑 그리고 속치마까지 한꺼번에 움켜쥐고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 이걸 조절해주면 치마가 끌리지도 않고 걸음 걷는 것도 맵시 있게 예쁘게 걸으실 수가 있어요. 사뿐 조심히. 아이고
잘 내려왔다. 아니 여러분 제가 한복이 예쁘다고 입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예쁘게 입고 걷고 다니는 방법은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이제 좀 한복 입을 줄 아는 여자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도 우아하게 입고 다니는 법 잘 아셨죠? 자, 그럼 한복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명장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즉석 잔디밭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다채로운 빛깔과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아, 정말이지. 각각의 의상이요. 너무나도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이 확실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복장은 저희가 고궁에 놀러 갔을 때도 약간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복장이기도 한데 정확히 어떤 복장일까요? 네, 19세기 말쯤에 관찰사 복이에요. 관찰사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무도 하지만 군이랑 같이 함께 지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군복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관찰사가. 이 복장은 관찰사가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평소에 다른 일반적인 활동을 하실 때 입는 옷입니다. 감영에 내야에 부인들이 계셨거든요. 부인들이 보통 청치마에 옥색 저고리나 아니면 이렇게 홍색 저고리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연출을 위해서 이렇게 전복을 하나 더 입었어요. 바로 조선시대 말 강원 감영에서 입었던 복장들인데요. 강원 감영의 복식 구현 작업을 하고 있는 강영숙 명장의 작품들. 전통과 현대의 미가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자수를 화려하게 많이 썼고 한국은 금박을 화려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등기수로 된 게 굉장히 외국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들이었고 특히 모자요. 양반들이 쓰는 갓.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강원도에서 뽑은 명장 1호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한복과 관련해서 이 길을 쭉 가실 텐데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모시 삼배 바느질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좀 모시 삼배 바느질을 계속 개성 발전시키는 일에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 한복은 또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복 체험을 하거나 한복을 많이 입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복 문화, 확산, 교육 이런 일에 좀 참여할 것입니다. 한복을 향한 강영숙 명장의 열정. 정말 뜨거운데요. 그녀의 노력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이 한국은 물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옷으로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역시 뭐 한복 빛깔은 참 곱고 아름다운데요. 디자인도 보면 현대 패션에서 절대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관찰사 복장은 이 두 네. 분께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용석 씨는 관찰사 이 군복이 잘 어울릴 것 같고 예. 우리 진영 씨 같은 경우는 관찰사 평상복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평상복이요? 네.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는 뭘 입어도 알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예, 제가 고참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탐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성인이 돼서 아직 그럴듯한 이렇게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내년 명절에는 꼭 한벌 구해서 입어보고 싶은 생각 같습니다. 자, 강영숙 장인의 한복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겁다는 걸 잘 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한복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우리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 강원 365 어떻게 시청해 주셨는지 메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윤재돈님께서 호반의 도시 춘천. 당시에는 수상스키 퍼포먼스도 있었고 노래도 따라 불렀죠. 자, 특히 춘천 오리배가 인기가 참 많았는데 80년대 의화모 유람소는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배 저도 춘천에 가서 오리배 타봤어요. 그러세요? 네, 네. 저 타봐서. 세대를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명수 씨가. 저 세대를 살진 않았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네네. 추억 여행을 덕분에 잘 다녀온 기분이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추억 여행을 잘 즐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추억 속으로 빠지셨다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메시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메시지는 고기짬뽕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기짬뽕님이 저녁에는 언제나 강원 365 티격태격하는 명수 씨와 용석 씨를 보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였나요? 신식구 박진영 리포터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해서 티격태격하라는 말씀 많이 했죠. 네. 아마 조만간 저도 한번 좀 티격태격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분이 잘 받아주시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사실 좀 싸움 구경이 재밌긴 하지만 사실 명수 씨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평소에 잘 그럼요.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사이 안 좋은 거 아니고요. 네. 티격태격하지 않잖아요, 저희. 하긴 하죠. 아니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시죠. 네. 네. 다음 사연은요. 제이요님께서 네. JYP 박진영 말고 강원 365 박진형 리포터 이니셜 똑같아요. 구하바 성악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와, 아까 제가 용석 씨가 너무 못 불렀잖아요. 사실 무슨 멜로디가 그런 멜로디가 있는지 제가 황당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네, 제대로 우리 진영 씨가 한번 그래요. 알려주시죠. 제가 또 우리 유제이님 제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근데 이게 불러보세요. 또 우리 용석 씨가 한번 성악 버전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해보세요. 꺾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하지 않나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잠깐만. 이거는 제가 말씀 성악은 이 배심, 호흡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용석 배심? 구아바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된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바운스를 넣었나요? 네네.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니. 네. 두 분이 이렇게 원래는 티격태격하는 걸로 저는 그냥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네네. 알려드리면서 네네. 오늘 박진영 리포터 어떻게 생방송 나가서 한 시간 네. 함께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네. 예. 일단 시간이 지나도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모습이 좀 변하듯이 우리 중도도 이 세월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우리 마음속엔 그래도 언제나 이 따뜻한 중도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중도를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의젓해 보였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어서 연탄은행의 연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 영서 북부 지역의 유일한 연탄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정말 급격한 생산성 저하로 3개월 전에 폐업을 했습니다. 영서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타 지역에서 연탄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탄 가격이 한 장에 610원에서 750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요즘 아침 기온도 뚝 떨어져서 이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아마 혹독한 겨울을 보내진 않을까 많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하루빨리 우리 이웃들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연탄 기부에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